안녕하세요. 오늘 영주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오늘 한 30분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내면서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또 저희 세대분들도 이렇게 약간 추억을 회상하실 수 있는 그런 곡들 위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겨울과도 너무 또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이문세 씨의 옛사랑이라는 노래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을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나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내리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잔나비들. 네, 잔나비라는 이제 그룹 사운드 밴드라고 하죠. 잔나비라는 팀이 있는데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 사랑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또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 추억할 그 발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은 못 본 채 꺾어버릴 수는 없네. 미련 남길 바에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보.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 안녕을 보아요. 서로 안녕을 보아요. 감사합니다. 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같이 리듬 타볼까요? 박수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보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같이 불러볼까요?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 곡도 이제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싱어송라이터가 뭔지 아실까요? 예. 가수 맞아요. 가수인데 이 싱어라는 영어 단어 그리고 송라이터라는 영어 단어가 섞여서 이제 직접 만든 노래를 직접 부르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기타로 작곡을 하기도 하고 또 피아노나 이런 걸로 작곡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연주 찾아온 김에 여러분들께 제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 노래 중에서도 좀 가장 신나는 곡을 한 곡 들려드릴게요. 비행기 타고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도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되게 좋은 곡이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성악 공부를 하고 또 오페라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면서 대중가수로 활동을 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잠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25일 0시에 여러분들 SBS에서 이제 고택음악회라는 채널이 나올 건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성악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부르는 이제 무대를 특집으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24일에서 12시 딱 돼서 25일 될 때쯤에 SBS에서 출연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비행기 타고라는 곡이고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너무 한국에 가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노래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비행기 타고 널 만나러 갈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설렘에 잠 못 이룬 내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 비행기 타고 널 만나러 가는 시간은 사실 너무 힘들지만 지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딱 하루 참으면 돼. 두근두근 나의 마음은 오롯이 너를 만나는 것 하나뿐. 빨리 가줘 더 빨리 가줘 얼른 너에게 닿을래.
가져 어느 너에게로 닿을래. 두근두근 나의 마음은 어없이 너를 만나는 것 하나뿐. 빨리 가줘 너 빨리 가줘 얼른 너에게 닿을래. 비행기 타고 너에게 날아가는 기류도 시차도 날 막지는 못해. 비행기 타고 너에게 다가가는 길. 빨리 가줘 더 빨리 가줘 얼른 너에게로 한 번 더. 비행기 타고 너에게 날아가는 길. 기류도 시차도 날 막지는 못해. 비행기 타고 영주로 날아오는 길. 빨리 가줘 더 빨리 가줘 얼른 너에게로 닿을래. 두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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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투밤 두바다다담 두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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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두밤 얼른 너에게로 닿을래. 감사합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miles away. Here we are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get her dear to us once more. Through the year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tes allow. Hang a shining stars upon the highest wall. So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 And have yourself
좋죠,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앞에 너무 귀엽게 대답하시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쉽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렇게 또 역사 탐험 시작해야 되니까요.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노래나 공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유튜브라든지 음원 사이트에 제 이름 심상명, 그 상명대학교 때 상명이고요. 심심하다 할 때 심입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심상명 검색하시면 곡도 20곡 이상 나오고 영상도 진짜 많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가 오늘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곡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주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사 탐험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around.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ild.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all glisten and children all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Oh, I'm dreaming of a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around.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May they all your Christmases, all your Christmases, all your Christmas be wild. Oh, Merry Christma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내일은 여기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영주라고 하는 이곳은 참 좀 별다른 어떤 그런 동네 영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논바닥 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영주의 중심가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주에 1961년도에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막 그 일이 하나 있었고, 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시 계획을 갖다 영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 그 철도를 갖다 이렇게 옮겨 나가는 어떤 그런 까지 생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양일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주는 어디서 보더라도 소백산이 보이죠. 네 계절로 본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고 겨울에는 구경만 해도 좋은 소백산입니다. 그래서 이 소백산,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철도와 영주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앞에 사진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찍었는데 요거는 한 몇 해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도 눈이 오면은 막 너무 예쁘죠. 그 인근 고을,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 인근 고을을 저기 서울 사람들은 뭐 소백산 가면 단양에 산 아니냐 이랬는데 단양에는 소백산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단양 사람들은 소백산 보려면 영주에 와야 봅니다. 이렇게 어디서 보더라도 이렇게 소백산이 예쁘죠. 예, 저는 뭐 아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주에 대한 애정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주에 철도 개통이 4번이 있었어요. 1942년, 1955년, 6년, 그 다음에 66년, 그리고 2024년. 자, 이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지난 19일 날 안동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죠.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 얼굴은 내가 아니까 그분도 오셨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누가 뭐 장관이나 누구나 오셨겠죠. 그리고 아마 중앙선에 지나가는 인근 고을의 고을 수장들은 다 오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주시장도 저기 계시네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뭐 강당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앞에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경북선 개통하는 어떤 사진인데 이때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대통령님이 있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맨 왼쪽에 김창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철도 위에서 했죠. 현장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재밌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이거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참, 우리 66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참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이걸 갖다 기점으로 해서 더 잘 살아야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막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66년도 경북선 개통. 예, 그렇죠. 예. 예. 아유, 잘생겼다. 그죠? 예. 젊을 때니까 66년대 이때가 40대예요. 50도 안 된 나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동선 개통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그 교통부 차관, 뭐 대사 뭐 이렇게 많이 왔었대요. 이 골짜기까지 뭐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영주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춘향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동선. 그런데 영암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영동선 그런데 영암선, 영암이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철암. 영주 철암.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영동은 영주에서 동해 쪽으로 나가는 거죠. 영주에서 동해까지. 영주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철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게
1942년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저 안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게 완전 군인들 같아 보이는데 군인들은 아닌데 민간인들이 전부 다가 군인 복장을 하고 있죠. 뭐, 그죠? 일제시대니까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 당시 분위기를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저 뭡니까? 폼을 잘 잡고 아주 감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막 그런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네 개 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중앙선 하는 게 36년부터 42년, 6년이라고 하지만은 37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확정이 36년인가 이래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중앙선 하려고 했다가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경경선으로. 경경선 하니까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주까지. 그래서 경경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 바뀌었는가 하면은 일본에 중앙선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중앙선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야들아 바꿔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경경선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기야 경부선은 뭡니까? 경주에서, 서울 경성에서 부산까지니까 경부선이죠. 그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중앙선을 만들 때 영주 애안 중에 하나가, 관사골을 짓다가 아니고, 관사골 그 골짜기 흙을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철뚝을 만들었어요. 영주 앞을 지나 뚝을 쫙 만들고 난 다음에 뚝을 막 흙을 다 긁어내니까 거기 뭐가 생겼습니까? 빈터가 생기니까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사골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옛날 철뚝을 보면은 철뚝해놓고 그 위에 뭘 깝니까? 자갈을 막 깔잖아요. 그 자갈이 어디서 왔을까요? 서천에 가봐야 전부 다 모래잖아요. 그 자갈이 거의 대부분이 영주 앞에, 영주에 있는 철뚝의 자갈은 우리 요 아주 가까이 있는 저기 보이는 조그마한 산 하나 보이죠. 우리가 구성공원 가는데 그게 원래가 구산산성이에요. 구산산성의 준말이 구성이에요. 거기에다 일본 사람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구성공원이 되는데 거기에 산성이 있으면 삥 둘러가면서 뭐가 있었겠어요? 성벽이 있었잖아요. 그 성벽을 헐어가 깨가지고 자갈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성벽 아직도 복원 못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영동선을 보니까 50년의 봉화까지, 55년의 춘향까지 막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일제시대 때부터 막 이 선을 깔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대요. 그런데 그때 못하다가 48년도에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때 부랴부랴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50년에 해놓고 있는데 50년에 뭐 터졌습니까? 6.25 사변이죠. 그러니까 또 잠시 멈췄다가 6.25 사변 53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56년에 55년 12월 30일까지 다 마치고 56년 1월 1일자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영암선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경포대까지 62년까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포대까지 노선이 강릉까지만 가고 그 노선은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동해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까지 다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 정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강릉 가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영주로 지나가야 돼요. 심지어는 저 위에 설악산 가려고 하는데도 영주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막 서울 사람들, 부산 사람들, 어디 사람들 전부 다 영주를 지나가야 되죠. 영주가 바글바글 했죠. 영주역이. 막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태백선이 놓이게 됩니다. 태백선도 처음에는 뭐 정선까지 어디까지 계속 하다가 마지막 고안을 지나서 태백시까지 가는 그 선이 마지막에 되는 게 73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영주까지 안 하고 제천에서 바로 태백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렵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영동 고속도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 이제는 영주 안 가도 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주는 서울 사람들이 발걸음이 아주 그냥 뚝 끊겨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생겼죠. 그 다음 경북선입니다. 경북선 참 재밌어요. 24년에 김천에서 점촌까지, 김천에는 뭐가 지나갑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24년에 김천에서 점촌까지, 28년에는 예천까지, 31년에는 안동까지 경북선을 놨어요. 그런데 해놓고 난 다음에 얘들이 일본 아이들이 39년부터 시작, 1939년부터 뭘 합니까? 만주사변 하죠. 38년부터인가? 만주사변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41년 돼가지고 막 전쟁 막 하고 그 다음 대동아 전쟁 하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철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 철도에 있는 레일을 다 걷어가지고 포탄만들로 다 걷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선이 어디까지만 남았는지 점촌까지만 남고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북선이 싹 사라져버리고 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영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는 장소잖아요. 왜냐하면은 수해 때문에. 그래서 막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천에서 안동까지 가면 교량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위에 철길만 까면 되던데 불구하고 그 영동선을 또 저쪽이 어디입니까? 철암하고 가는 영동선하고 바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크겠죠. 그래서 예천을 지나서 안동으로 안 가고 영주로 영동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게 66년이었죠. 그때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은 국토건설단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삼천교육대 하면 뭐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군복 입혀가지고 전부 다가 투입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처럼 포크레인 있나요? 없잖아요. 전부 다 삿가래 들고 삽 들고 다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6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이 이제 막 시작은 벌써 저 덕소 부근에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언제 몇 년도에 21년인가 영주까지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구간 영천까지 해서 부천까지 가는 전구간이 개통하게 됩니다. 횟수로 보니까 여기서는 24년, 20년이나 세월 동안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중앙선이 전체가 6년, 5년에 걸쳐가지고 중앙선을 다 만들었던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긴 기간이라는 것보다도 중앙선 5년 동안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부 다가 그 이웃 주민들을 불러내가지고 부역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취재를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10몇 살 때인가 형님이 대구 가셔가지고 집에서 몇 명 나오러 갈 경우에 내가 형 대신 나갔잖아. 그러니까 동네 저기 어른들이 날 보고 야야 너는 힘도 없으니까 주전자만 들고 댕겨라. 이래가지고 주전자 댕기면서 부역에 참가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쌓기 하는데 돌 나르는데 사람들 짊어지고 나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일본 아이들이 채찍질 들고 와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 뭐하고 나오면 일 안 하면 주 패가면서 5년 동안 그 길을 다 깐 거예요. 정말 그 뭐라 그러나 그 피지배 계층에 우리는 가들한테 그래 된 어떤 계층들이니까 좀 힘들게 만든 중앙선 그 속에서 아픔이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하면서 요번에 깐 걸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청량리까지 갔는데 우리가 1시간 40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다 완벽하게
시속 250km로 계속 달리게 된다면은 1시간 7분이면은 주파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직까지 그게 25년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번보다는 우리가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단축될 것 같은 된다라고 하네요. 이 자료는 뭐 여기 가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궁금해서 만들어 봤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타고 다녔던 기차가 어떤 기차들이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서울을 처음 가는 게 수학여행 때인데 6학년 때 68년도에 가는데 아침 9시 반인가 10시에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도착하니까 해가 다 저물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5시 가까이 도착을 했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와닝이죠, 그죠? 역마다 다 쓰는 거. 그리고 급행중에서 보급은 뭔가 하면은, 지정된 역에만 쓰고 가는데, 그 대신 자기 자리가 없는 게 보급이었죠. 그리고 특급은 뭔가 하면은 자리까지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는 거. 그때 많이 이용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급을 많이 이용했는데 청량리에서 그때 9시 반인가를 타면은 영주에 한 3시인가 3시 반인가 도착했죠. 그러니까 완행보다는 훨씬 빨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름이 특급 열차에서 맹호, 청룡, 비둘기, 백마 이름이 있었대요. 요 이름이 전부 어떤 이름입니까? 맹호부대, 청룡부대, 전부 다 월남전 참전 부대죠, 그죠? 그걸 갖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그러다 74년도에 새마을은 이름 나왔고, 84년도에 무궁화 새마을 이런 체계로 지금 우리가 익숙한 거는 비둘기,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로 이게 익숙하죠, 그죠? 이렇게 하다가 2024년부터 그때 KTX가 연결되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응하는 것은 KTX 중에서 중고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속은 산천, 청룡, SRT가 아주 고속이고, 이거는 중고속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 아주 고속, KTX는 진짜 경부선, 효남선 이쪽으로는 주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밑에 레일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82년이라는 세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2년이라는 세월이 보면은, 1942년부터 2024년까지죠. 이렇게 해서 82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일들이 영주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자, 오른쪽에 보면 1940년에 영주면이 영주읍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리고 42년에 영주역이 댕기고 한성은행이죠.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1년에 영주 수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있는 여기에 휴천 이동에 보니까 63년도에 성당이 만들어졌네요. 63년도에 휴천동 성당이 만들어졌던 게 나오네요. 그리고 70년에 연초제조장, 71년에 영주 경상전문학교. 이 영주 경상전문학교가 뭘까요? 경북전문대학교죠, 그죠? 예. 그리고 73년에 영주역이 옮겨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쭉 봤을 때 지금 원당적 수로 변경, 이게 82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최초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1990년입니다. 강변 1차. 강변 1차가 12층까지니까 그게 최초의 고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영주에 들어온 게 199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면서, 요 얘기를 사진으로 보면서. 자, 이게 1937년입니다. 1937년에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1942년에 영주이 개통이 되려고 하면 영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찍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송 선생님 댁이 여기입니까? 요겁니까? 요 위에요? 요거. 아, 예. 우리 송 선생님 댁이 여기입니다. 근데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송 선생님 말씀이 그래요. 여기 옛날에 영주 5일장이 들었었대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5일장이 들어서고, 그러다가 영주, 여기 들어오면서 5일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쪽으로, 그 중앙동 쪽으로 옮겨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현재 어디래요? 영주, 그저 소재지, 영주 일동. 아, 저쪽이요. 영주 일동이래요, 이번에. 예, 제1교회가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건물은 안 보이죠, 그죠? 지금 건물은 68년인가 세웠으니까요. 예, 예. 아주 37년이니까. 여기 이제 옛날 1941년도 영주 시가지를 그려놨는 거예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영주 일동 길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예, 여기가 분수대죠. 삼각지 분수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자동차 영업소가 있어요. 자동차 영업소. 기차도 들어오기 전입니다. 1940년 같은 경우에는 기차 들어오기 전에 자동차 영업소 버스가 댕겼어요. 영주에. 왜 영주에서 버스가 다녔을까요? 어디로 가려고? 안동 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대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예천. 그렇죠. 예천 가야 돼요. 예천까지 뭐가 왔습니까? 기차가 왔잖아요. 그래서 영주에서 예천까지 혹 김천까지 버스가 댕겼습니다. 그게 버스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철로를 그려놓기는 그려놨는데 이렇게 철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철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서 최초의 근대식, 현대식 은행이 생깁니다. 바로 이겁니다. 1942년입니다. 그 영주가 물산의 중심이었어요. 영주에서 뭔 그 장사를 하는가 싶을지 모르지만은 1930년대에 영주에서 중령을 넘어서 영주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길이 생기는 거야. 안동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주에서 울진으로 해가지고 영덕까지 가는 그 길을 갖다 1930년대에 만듭니다. 청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930년대 영주 시내에 정미소가 30개가 있었대요. 그건 조선 총독부 자료라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전부 다가 도정을 해가지고 동해로 내보낸 거죠. 어쩌면 그 쌀 중에 상당 부분이 동해 바닷가에서 배 타고 일본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한성은행 영주지부였어요. 처음에 한성은행 영주지부. 한성이 바로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그죠? 하다가 나중에 1900 몇 년이더라. 그때 조은행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 어떤 것들이 여기 있고요. 1930년대 여기 막 들어서기 직전과 역들어선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철도가 놓이자마자 있는 사진이, 이건 영주 백년사 사진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왼쪽이 뭡니까? 어디 간다, 그죠? 가까이 가는 사람 복장은 아니죠, 그죠? 왼쪽에는 뭔가 하면은 쌀입니다. 도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철도를 만든 이유가 조금 드러나죠. 조선농업보국대원이라고 그래요.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 전부 어디 갔을까요? 일본 가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무슨 군함도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 가가지고 배 타고 일본에 내리는 순간에 전부 다 뭐로 둔갑합니까? 전부 다가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둔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도 모르고 돈 벌 줄 알고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이 그 뭔가 하면은 그 영주 흥업. 우리는 영주 흥업 하면, 그거 있었지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이름이 경상북도 양국 주식회사 영주공장입니다. 여기서 쌀을 갖다가 해가지고 또 기차 타고 또 어디로 가겠죠. 그죠? 이런 수탈의 어떤 현장을 갖다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만든 것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수탈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어요. 왼쪽에 거는 뭘까요? 군인이 서가지고 쫙 보고 있다. 그죠? 예, 요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영주군 민병대 각계훈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954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젊은이들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혹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훈련은 받아놔라 이런 얘기겠죠. 장소는 아마 이게 중앙초등학교 같습니다. 옛날에 중부국민학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가 바로 그 5일장입니다. 지금 아마 연수 드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른 길보다가 중앙통이 넓어서 그죠? 넓었던 이유가 거기에 5일마다 뭐가 서게? 장이 서게 하기 위해서 5일장 서게 해서 그 길을 넓게 처음부터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건 살 게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누구한테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좋으니까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장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네요. 자, 이게 이제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이게 바로 후생시장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일본식이라 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거 건물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송 선생님이 그때 일제시대 때는 없었다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 1988년이에요. 4288년. 그게 단기가 한데 우리 말로 우리 연도를 서기를 바꾸니까 1955년입니다. 근데 요즘 여기서 1955년 가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영동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영동선이 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이야기가 재밌는 게 있는데 요즘 보면은 내 쌍팔년도에 말이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쌍팔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1988년을 얘기하는 거야.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근데 월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래. 내 쌍팔년도 군대 생활할 때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쌍팔년도 올림픽 할 때 말이가 아니고 쌍팔년도 군대 생활할 때 말이야. 쌍팔년도 군대 생활할 때가 어땠는데 1955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보급을 갖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55년이니까. 왜 못 받는가? 위에서 다 띠모으니까, 그죠? 사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사관까지 다 띠모으니까 병들은 노상 쫄쫄 굶는 거야. 그래서 그 굶었던 군대 시절 얘기하니까 내 쌍팔년도 군대 생활할 때 말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4288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주에 여기 버스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거는 1957년도 찍은 사진인데 뒤에 버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옛날에 이 버스가 통일여객이라는 버스였어요. 힘 없어요. 수시로 시동이 꺼져가지고 조수가 나와가지고 앞에 막 돌리잖아요. 막 돌려가 붕붕 돌려가 시동 팍 끌어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저도 옛날에 수능에 살았는데 영주에 올라가면은 동양대학교 옆에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 밑에서 다 내려야 돼요. 다 내려가지고 고개 위에 버스가 올라서면은 고개에 와서 이제 다시 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옛날 버스인데 하여간 여기에 버스 정류장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 적어 놨습니다만은 요 위치가 바로 아까 그 자리입니다. 아까 무슨 그 영업소 있었죠. 그죠? 바로 지금 현재 국민은행과 스쿨 서점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국민은행은 지금 이제 또 이제 비어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그 영업소가 있었던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 1950년대였다면은 이제 66년 이게 뭡니까? 경북선 개통이에요. 경북선 개통을 하는데 영주 시내 전체가 망국기로 벌려고 했어요. 영주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을까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경북선 개통으로 발전하는 우리 영주. 그 영주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철도가 개통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 더 많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경북도문 오랜 수건 경북선 개통의 날 이래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어딘지 아시나요? 오른쪽 사진 우리 송 선생님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바로 어딘가 하면 분수대 자리입니다. 오른쪽 저기가 분수대입니다. 이게 분수대 저게 싹 드러내고 여기다가 지금 분수대를 만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면은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 세탁소 집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뭐 아는 이름 대면 다 그래요. 그 세탁소 집 아들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홍사덕 씨죠. 그럼 왜 세탁소 집 아들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옹기종기 이렇게 살았던, 근데 여기에 가장 좋은 명품 옷을 살 수 있는 데가 바로 요 옆입니다. 요쪽에. 그러니까 저도 국민학교 교육하는데 수학여행 갈 때 엄마 손잡고 가가지고 여기서 티셔츠 하나 엄마가 사주더라고요. 서울 아들 만나가 기죽지 말았고 티셔츠 하나 사입고 왔는데 내가 입고 와보니까 서울 아들 그런 거 다 입고 있더라고. 자, 그게 이제 있습니다. 영주 농협 사거리에 이렇게 세워놓고 농협 사거리, 저 위에 국민은행인데 지금 현재는 금강양행하다가 지금 찻집으로 바뀌었죠. 그죠? 무슨 찻집이 돼 있고. 하여튼, 바로 영주의 가장 번화가였습니다. 그 오른쪽이 가장 번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주역이 이제 73년도 이전합니다. 영주역이 떠나고 난 다음에 철도를 막 걷어내니까 막 저런 어떤 공터가 생겼죠. 이 자리, 이 공터의 길이 지나가는데 그 길이 바로 구성로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저 구성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게 새로운 안동 동로죠, 그죠? 구성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옆입니다. 저 옆에. 영주 종합시장. 저 밑에 이렇게 지금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시장 있죠, 그죠? 그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알겠죠. 뭘 아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이렇게 철도도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사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이렇게 막 브로크를 쌓아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위에 얹었대요. 그 옆에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일단 브로크 쌓아서 지붕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80몇 년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휴천동 성당 23년 봉헌식을 갖고 송강제저소는 바로 옆에 주차장 자리. 송강제저소가 휴천 사람들의 틀을 잡으면서 신영주 시대가 열린다. 영주 종합시장은 1967년 신영주 역사 건립되면서 몇몇 상인들이 모였다. 이게 67년도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68년도에 이렇게 했고, 나중에 지금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83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번개시장 있잖아요. 저게 번개시장 아니고
요 골목이 번개시장입니다. 왜 번개시장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영주의 특산물을 여기서 왜 영죽하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이름을 지키고 있는 게 영주 문어잖아요. 아직까지는 안동문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좀 있으면 이제 안동문어로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영주 문어인데 이 문어 그러니까 영동선에서 막 뭡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문어를 띄워와가지고 저녁에 버떡 팔았다가 그 다음에 전을 걷죠. 번개처럼 나타났다 번개처럼 살아는 문어 할머니 아주머니들 그래서 번개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 골목이죠. 그래서 방태 이렇게 놓고 문어를 파는 거. 자 그래서 영주 문어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요 사진에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조그만 아이가 지금 나이가 60 몇 살쯤 되지 싶다. 그죠? 요 사진이 벌써 그 언제 때 사진인가? 67년도 사진이니까 지금부터 급한 60년 전. 지금 어디 계실지. 그죠? 자, 다음에 아직도 비오던 역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이런 사진, 옛날 사진을 보면은 장소를 확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뒤에 산을 봐야 돼요. 예를 보고 산, 능선 이렇게 보면서 근데 옛날 산은 민둥산이래 가지고 능선이 잘 보이는데 요즘엔 나무가 자라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야 되죠. 저 멀리 소백산이 보인다. 그죠? 소백산이 보이는 곳.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정자가 있어요. 무슨 정자일까요? 구성공원의 가항루죠. 그래서 소백산에서 뒤로, 가항루 뒤로 소백산이 보이는 장소라면 바로 요 뒤에 아마 여기쯤에 대화예식장이 들어섰을 겁니다. 제가 68년도에 67년도인가 100일장을 그때 100일장을 왔는데 남부초등학교에 댕기는 친구를 만났어요. 야, 우리 집에 가보자. 이래가 갔다라고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가 막 시커먼 뭐가 막 있더라고. 저 뭐야, 그러니까 68년도 뭐가 있었죠? 울진 삼척지구 공비. 그때 미군 부대하고 부대랑 부대가 영주로 와가지고 영주가 본부였습니다. 여기 헬리콥터가 떴다 내렸다 막 이렇게 했어요. 구역이 이게 모래래요. 자갈이죠. 자갈하고 모래하고 자갈이에요. 예. 여기 아마 시커먼 여기가 헬리콥터가 떴다 내렸다 하는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뒤에 그대로 비어있는 게. 이 사진이 아마도 봤을 때 그래도 뒤에 요 하얀색 이 건물이 있는 거 봤을 때 그래도 60년대이고 한 70년대 후반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브로크 시멘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80년 가까이 돼야 일반화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밝은 거 볼게요. 요 사진. 어디 가는 저 멀리 시청 보이죠, 그죠? 시청 보이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죠? 이 왼쪽이 역입니다. 왼쪽에 영주역이고 바로 요 뒤죠, 그죠? 요 앞에 여기고 저 시청 가는 거기입니다. 근데 시청 아마 여기에 브레인카드가 이런 걸 붙은 걸로 봤을 때 오늘 80년대 82년쯤 되는 사진이게나 81년이게나 이때쯤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단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죠. 자, 이게 막 퍼레이드를 합니다. 뭔 퍼레이드입니까? 영주시 승격 기념 퍼레이드입니다. 어디면 영주역 앞이죠, 그죠? 근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옛날에 퍼레이드를 하면은 제대로 된 퍼레이드는 뭘 합니까? 소가 항상 앞에 섭니다. 왜? 우리 민족은 소가 항상 뭐였습니까? 재산 1호였지 않습니까? 그죠? 집집이 마구간 다 있고 그 소를 잘 기르는 집이 그 잘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이제 퍼레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시청이 이제 이렇게 들어섰어요. 시청 건물은 들어섰는데 달랑 보니까 시청 건물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은 뭐죠?
철도청 건물, 그리고 영주역 건물, 달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청, 철도청, 영주역 이렇게. 시청이란 말이래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 막 놀이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예. 그때 넌 한마디기 사놓는 게 그지요? 그런 생각이. 하여튼 이때가 이랬습니다. 예. 자, 이런 사진이 있거죠. 하여간, 근데 봅니까? 1979년에 시시정을 받고 80년 4월 1일 날 영주시가 되거든요. 그때 같이 된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은 그 밀양, 그리고 제천, 동해, 4개가 같이 됩니다. 근데 4개 시하고 영주시하고 비교가 조금 되죠, 그죠? 우리가 잘못했지 뭐. 우리가 못 키워가지고, 그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뒤에 된 게 뭐 동두천, 광명, 송탄, 태백, 영천, 김해, 남원, 정읍, 나주, 서귀포 전부 다 우리 뒤에 시가 다 됐습니다.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영주 빵빵했는데 지금 너무 쪼그러들어가지고, 그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어떤 그런 역사였습니다. 영주역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그 뒤에 또 이렇게 조금 리모델링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역사는 잘 지었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도 되고, 그죠? 근심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물의 특징이 뭘까요? 앞에 그 문살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기둥을 가서 보면 기둥이 전부 다 어떤 기둥입니까? 배불림 기둥이에요. 엔타시즘, 무량수전을 떠올리게 하는 막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갖다 그래도 담으려고, 영주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겠습니다. 영주의 관문이라는 말을 이래서 이 사진을 가져온 게 뭔가 하면은 베를린 기둥의 모습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문창살 걷지, 그죠? 자, 이런 어떤 고전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영주의 관문이라고 하면은 외지 사람들이 영주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관문이잖아요. 영주역이야말로 영주의 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영주를 첫 대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역을 나오면 바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휴천 이동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천 이동에 계신 분들은 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영주를 최초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를 영주 관문이라는 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영주역 앞에 어떤 거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졌죠, 그죠? 영주역에서 대하시장 지나서 가다 보면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죠? 뜯어냈는데 여기에서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야, 대통령 뭐 미국 간다는데 뭐 저렇게 써붙여놨어 이러려 할지 모르겠는데 요게 83년도인가 이래 됩니다. 그런데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영주에 왔다가 영주에 큰 선물을 주고 갑니다. 뭔가요? 원당천 옮기는 걸 갖다가 해! 이래가지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영주에서 큰 역사가 2개를 얘기한다면은 수로 변경인데 하나는 서천에 직강 만드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원당로에 물이 흘렀어요. 원당천을 저쪽으로 넘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난 다음에 그 영주가 더 동서가 합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죠.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해라고 해줬던 선물을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주 사람들은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마음을 갖다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 그 독재자 어쩌건데 그걸 떠나서 영주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렇듯이 관문에 있다면은 속에 쓸개를 좀 빼놔도 돼.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걸 가져왔습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전부 다 인구 소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주 10만이 이제 원래 무너졌어요. 그죠? 10만이 무너지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전국으로 다 봤을 때 문화유산 영주만큼 더 많은 데가 어디 있는가? 서울, 경주밖에 없어요. 서울, 경주 빼놓고는 문화유산 국보 숫자만 따지더라도 영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도 거기에 더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소백산을 가지고 있는 영주인데 영주가 왜 이래야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주역이 좀 더 활발히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관문을 잘 지키자. 그리고 특히 그 앞에 누가 서야 됩니까? 휘천 이동의 주민들이 그 앞에서 막 그 관문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